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유기자차가 좋아요, 무기자차가 좋아요예요. 선크림 도대체 뭘 써야지 내 피부에 맞는 건지 고민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오늘 알아보고 가요. 일단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얇게 돌가루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라는 성분을 사용해가지고 피부에 얇게 돌가루를 얹어서 빛을 방사시켜가지고 방어막을 세워주는 느낌으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크림을 30분 전에 바르지 않고 바로 바르고 자외선을 쬐더라도 바로 차단 효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어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유기자차처럼 빛을 방사해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피부에 일단 성분이 흡수가 된 후에 열로 방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자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백탁 현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무기자차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즉각적인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점이 가장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기자차에 비해서 길게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 왜냐면 돌가루 성분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돌가루가 떨어져 나가지 않은 이상은 계속 자외선 차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성분이라는 거죠. 유기자차는 흡수가 되는 성분이라서 민감성 피부에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기자차는 흡수되는 성분이 아니라서 민감한 피부에는 오히려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 자극이 유기자차보다는 조금 더 적다는 점이 장점일 것 같아요. 무기자차의 단점은 뭐냐면 백탁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하얗게 얼굴이 뜰 수 있다는 게 단점일 것 같아요. 그게 싫어서 남자분들이 굉장히 무기자차를 피하는 경향도 있죠. 그리고 백탁 현상이 이어서 발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가루 성분이다 보니 발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가루가 섞여 있다 보니 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바르다 보면은 그게 하얗게 뜨거나 화장을 밀리게 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드름의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거든요. 어떻게 여드름을 유발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기자차에도 여드름의 유발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기자차의 장점은 뭐예요? 바로 백탁 현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으로 백탁 현상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거나 그 위에 뭔가를 더 덧바르더라도 훨씬 덜한 결합도가 좋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에 흡수가 되는 성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흡수되면 끈적임이 없을 수도 있고 유기자차 몇몇 성분들 중에선 예쁘게 광을 내주는 성분들도 있어요. 속력이 무기자차에 비해서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어떻냐라고 하면은 저는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가 떨어져 나가지 않거나 그러니까 땀에 지워진다는 가정하에면 무기자차가 유기자차보다 훨씬 빠르게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무기자차가 계속 피부 위에 잘 얹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가 훨씬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품 선택군이 아주 다양하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기자차는 두 가지 성분밖에 없어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나머지 성분들이 모두 다 유기자차인 거예요. 유기자차 엄청 많아요. 엄청. 그럼 이 유기자차 계속 발라도 될까요? 왜 유기자차만 쓰면 이렇게 눈이 시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기자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제가 스레드나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말했던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정말 강국입니다. 강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소비자 보는 눈이 높아졌다 보니 그걸 만드는 사람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 아주 괜찮은 제품들이 한 달에도 몇 수십 가지씩 쏟아져서 나올 때가 많아요. 한 달에도 신상품이 괜찮은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벤조페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벤조페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흡수가 되는 성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유해성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유기자차는 좀 그런 성분들이 많아요. 벤조페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벤조페논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벤조페논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먼저 알아보자면 1번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성분이에요.
정자수 감소나 불임을 안고서 굳이 써야 되는 성분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성분인 거죠. DNA 손상, 세포 손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인체 실험 경우가 왜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 아마도 분명할 성분을 갖다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실험을 한다는 건 아무래도 윤리의식에 어긋나는 것이라 실험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고 동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충분한 유해성이 나왔다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선 잘 쓰지 않는 벤조페논도 있고요.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제품에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교란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쓰는 것과 이거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르고 쓰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 그래서 오늘은 유기자차가 왜 논쟁이 되었는지,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쓰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게 안 맞았는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성분인 거죠.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바로 산호초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물놀이 할 때 특히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 정말 많이 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성분들을 씻어낼 때 그 성분들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벤조페논 같은 경우나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같은 유기자차 성분 중 일부는 산호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유기자차를 어떤 성분을 택할 때 좋은지 나쁜지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면서 써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이제 또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선크림 매일 발라야 돼?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창에 UV 차단이 되어 있는 필름이 붙어 있는 집에 살고 계시거나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실내에 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외로 나갔을 때 10분 이상 내가 햇빛을 쬐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발라주시는 게 좋죠. 밖에 나가서 10분 이상 자외선을 쬐야 할 때는 바르시는 게 좋고요. 그 흐린 날에는 안 발라도 되지 않나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눈에 보이는 광선은 가시광선이에요. 그리고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죠. 안 보이는 광선들인데요. 솔직히 안 보이다 보니까 얼마나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흐린 날에는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흐린 날, 밤처럼 안 보이시던가요? 아니죠. 잘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게 조금 흐리게 보이거나 약간 어둡게 보이지 모두 다 보이는 것은 자외선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린 날에도 바깥 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자외선에 대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이렇게 생긴 타는올이라고 있어요. 이 제품 가방에 매달고 다니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집 창문 근처에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집에 자외선이 들어오는지 좀 체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평소에 일을 하는 공간에서는 암막 커튼이 쳐져 있어서 거의 자외선이 들어올 틈은 없는데요. 이제 더운 날이나 에어컨을 틀긴 애매한데 더운 날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앞에다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얘가 빨갛게 변하면서 타거든요. 타면은 오늘은 선크림 발라야겠네 하면서 바를 때가 많아요. 홈케어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그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능성을 챙길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주름이 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얘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 저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 전에 먼저 기본부터 충실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기본도 안 하면서 왜 도대체 하얘지길 바라는지.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 미백 기능성을 하기 전에, 하얗게 만들기 전에 자외선을 차단해줘야 까맣게 변하지 않잖아요. 기본도 안 하면서 그 위에 단계를 생각하는 건 아주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난 하얀 피부를 갖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인 선크림 꼭 발라주시면 좋겠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아무것도 가릴 필요 없이 본인에게 부작용이 없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무기자차고 무유기자차고 내가 눈시림이 없고 피부에 트러블이 없으면 그냥 있던 거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 추천 안 하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프레이 타입의 선 제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유기자차 하면 보통은 에치렉실 메톡시 신라메이트가 많이 쓰이는데요. 피부에 그냥 닿기만 해도 몸에 흡수되는 성분인데 그걸 호흡기를 통해서 들이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빠른 속도로 흡수가 될 것이고 그 성분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의 교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에치렉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같은 유기자차를 뿌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무기자차는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기자차도 똑같아요. 돌가루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폐로 들어가게 되면 좋지 않겠죠. 흡인성 폐렴이 괜히 오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일수록 더더욱 저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을 지양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편이고요. 사용을 굳이 바르지 않고 뿌려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차라리 스틱 타입으로 생긴 걸 발라주시는 게 훨씬 괜찮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하나는 입술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예요. 얼굴에 발랐을 때도 섭취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성분들인데 굳이 입술에 바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유기자차가 보통은 입술에 바르는 성분에서 쓰여요. 왜냐하면 이재용 씨가 썼던 립밤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제품에 벤조페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벤조페논을 굳이 입으로 섭취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득보단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평소에 쓰는 립밤류에 컬러가 들어있다면 어느 정도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입술에다가 40, 50 되는 자외선 차단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 과학적인 근거로 해서 제 주장을 펼쳤는데 이게 모두 다 정답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의심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정보니까 오늘은 유기자차, 무기자차, 내가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바르고 있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하고 성분표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그 성분들 어렵지 않게 구글에 성분명을 치면은 그 성분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 성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제품을 바르고 있었구나 라고 파악하는 거 오늘은 한번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